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너와 나의 상호작용, 그리고 부제가 뇌와 감정입니다. 첫 번째, 제가 뇌간, 몸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통제하는 바로 뇌간이다. 뇌간은 몸을 통제하는 정보를 뇌에 올려주는 거니까 그만큼 또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뇌간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게 감정,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감정을 통제하는 뇌다. 변연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거는 이제 제가 3, 4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이 되뇌피질, 즉 생각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애착 형성하는 기관이 어디다? 바로 변연계 파트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거와 연계되어서 이 변연계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하고 혹은 우리 가족끼리 구체적으로 내가 감정들, 건강한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문가들끼리 라포한다, 이런 말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라포가 뭐냐면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면 공감을 형성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전문 상담사들이 내담자하고 또 의사분들이 환자들하고 이런 공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에서 가족끼리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 기술이 오히려 가족 안에서 이런 라포하는, 즉 공감 형성하는 기술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또 자녀든 이 가족들끼리 공감하는 기술을 가지고 서로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가족끼리 이런 걸 알았을 때 약속 없이 그냥 가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엄청 중요한 큰 결과를 이끌어내요. 예를 들면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가 뭔지 약속 안 하고 그냥 살아가. 그러면 기대를 하게 돼요. 자꾸 기대하고 예측하고 추측을 해. 그러면 결과는 늘 실망이야. 결혼하고 나서 내가 설거지를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TV 보고 있어, 소파에서.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도 TV 보고 싶지만 설거지하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이렇게 옆으로 가, 좀 쉬어, 내가 오늘은 설거지 해줄게 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단 한 번 와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세게 닦아. 왜? 세게 닦으면 이제 소리가 좀 들릴까 봐. 그러다가 깨트리는데도 안 와. 안 들려. 그럼 뭐냐? 계속 실망이 와요. 그럼 나중에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게 실망이라고 해요, 어머님들은. 그리고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실망으로 가요. 자, 이거를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통 부부 약속 정하기라는 걸 하는데, 이런 거예요. 네 가지의 이게 필요해. 약속이 뭐냐면은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무엇을 몇 번 해달라는지 정확하게 써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남편들은 매일 사랑한다는 말해주기,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적어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무엇을 몇 번 해달라는지 적으세요 라고 다시 다 수정해서 적는데, 엄마들이 잘 적어요. 아내분들은 되게 잘 적어요. 이런 거죠. 월수금 저녁 9시에 음식물 쓰레기 한 번 버려다 주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월요일날 버렸어. 와우, 우리 남편 되나? 30%가 확 차요, 만족감.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됐는데 진짜 또 버려다 주네. 과반수가 넘어가요. 60% 이상이 만족이 딱 오는 순간, 아, 되는 남자였네. 내가 괜히 실망하고 있었나? 다른 오빠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접을까? 그러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진짜 이제 마지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감이 꽉 차.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일요일날은 약속을 안 했어. 근데 남편이 월수금 다 해놓고 일요일날 저녁에 또 버려다 주네? 그러면 만족감을 넘어서면 이게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형성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약속의 힘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즉 기대를 하면 그냥 와주겠지, 알아봐주겠지, 그렇게 서로 이해하면요 계속 실망감의 결과가 나요. 근데 약속을 하면 이제 고마움이라는 결과가 와요.
그만큼 서로 얘기를 해서 약속을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리는 이 감정, 이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스킬을 배웠으면 가족들끼리 우리는 서로 공감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에 이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라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총 4가지인데 앞부분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의 3가지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는 왜 전제 조건으로 꼭 있어야 되냐? 이게 뭐냐 하면은 얼굴 표정인데, 얼굴 표정. 얼굴에 근육이 60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웃을 때 우리가 쓰는 거는 13개. 그리고 인상, 프로닝이라고 인상 쓸 때는 60개 다 써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13개 쓰실래요? 아니면은 그 힘든, 인상 쓰는 인상, 그러니까 그 근육을 다 써야 되는, 얼굴 근육 다 써야 되는 인상 쓰는 거 하실래요? 그러면 대부분이 웃을래요. 13개밖에 안 쓰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가족끼리 어때요? 웃지 않아요. 다 60개를 쓰려고 해. 그 아픈 60개 다 쓰면 얼마나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름을 많이 형성하려고 그냥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을 얘기 드릴게요. 이게 보톡스 실험이라고 있어요. 보톡스 실험. 이 보톡스 실험에서 보톡스한 어머님들을 모아놓고 이 실험을 해야 되니까 대조군이 필요하죠. 일반 엄마를 두고 대조군을 두고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 보톡스한 어머님들의 자녀들한테 2개를 해요. 웃어봐, 그래. 스마일링 해봐. 그러면 웃는 걸 보고 이 2 그룹이 웃는 거 보고 얼마나 행복할까? 20점 만점. 2번째, 인상 써봐. 그러면 이렇게 인상 쓰죠. 인상 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불행한지, 불행도 20점 만점. 되게 간단한 실험이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가설이 뭐냐? 아니, 아무리 내가 보톡스를 했더라도, 아니, 보톡스 하는 타인의 엄마보다 내 아이의 감정을 못 읽어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험 이후 타인의 엄마보다 더 못 읽어줘요. 왜 그러냐, 도대체. 자, 한번 내 아이한테 한번 웃어보라 하세요. 그러면, 자, 지훈아, 웃어봐. 웃어보라고 하고, 얘 웃는 걸 보고, 보톡스 한 엄마들은 이런 식이에요. 자, 지훈아, 너 웃으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돼요, 표정이. 지훈아, 너 웃으니까 엄마가 하늘 같다? 이렇게. 근데 모르는 엄마가, 지훈아, 너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 웃으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네. 근데 엄마가, 지훈아, 너 웃으니까 행복하네, 엄마가. 이렇게 돼요. 엄청 극과 극이죠. 이게 도대체 공감에 무슨 효과를 내는데, 머리에 상대방이 쓰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써야 되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아이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해야 되고, 아이가 기쁘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뿜뿜뿜 하려면은 얼굴 근육을 써야지 이게 팍팍팍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의 호르몬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굴 근육을 똑같이 긍정으로 써주냐면 잘 안 나오는 거죠. 또 슬플 때 나오는 호르몬도 있겠죠.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우울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들어봤죠. 자율신경.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나타내야 되고 기쁘면 막 몸이 막 살아나고 이거는 몸의 이 신경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가족이 어떤 감정을 쓰면 내가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건데 이게 얼굴 근육과 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얼굴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쓰는 거를 내가 잘 써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다? 가족끼리 서로 공감을 하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아내가 막 뭐 회사 일 얘기해. 난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난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본인은 옳다고 얘기하지만 아내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애니메이션 보세요. 제일 중요한 우리 뇌의 감정이 뭐라고요? 우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우울한 감정을 내 아내가 쓰면 남편도 같이 써줘야 돼. 힘들지. 그냥 그 말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내가 남편이니까 너 내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회사 생활도 사회생활이야. 그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전혀 반대 감정을 쓰는 거죠. 상대방이 기뻐할 때, 야, 긴장 늦추지 마, 웃지 말고, 이러면 또 안 돼요. 웃으면 같이 웃어줘야지. 그리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야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전제 조건은 어떻다? 상대방이 쓰는 근육을 같이 써야 된다. 얼굴 근육을 같이 써야 된다. 표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표정을 써야 되는 것처럼, 표정이 없는 사람들을 정서난독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책들 보면, 감정을 책 읽듯이 책을 읽어 나가면 그 인물이 어떻다. 기승전결을 통해서 슬플 때, 기쁠 때,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가서 그 주인공이 뭔가를 이겨낼 때, 그럴 때 막 눈물도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읽는데 표정이 없어. 그러면 감정이입을 못했다. 즉 감정을 못 받는 사람이죠. 그걸 정서난독증이라 하잖아요. 디슬렉시아라고. 그런 것처럼 가족끼리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똑같이 쓰는 얼굴 표정이 너무 중요하다. 공감이라는 걸 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을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제 세 개의 스킬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스킬, 이게 뭐냐 하면은 역추하기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뒤로 돌아간다, back. 그리고 추는 추적하다라는 뜻의 트래킹, 우리 추적해서 걸어가는 거니까 back tracking이라는 기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무조건 중간에 내가 끊으면 안 돼요. 상대방 잠깐만 이러면서 끊죠. 이건 부부끼리 그래도 안 돼요. 부모 자녀끼리도 듣다 보면 뻔한 거짓말 같아.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하나의 청킹, 말 덩어리를 듣고 그 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럼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니 애가 뻔히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왜 중간에 막아서 거짓말 더 안 하게 해야죠. 천만의 말씀. 어머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컸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이들은 뇌 발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달 사항에 맞춰서 우리도 성장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정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인지할 정도면요, 사춘기가 지난 게 아니라 24살 정도 넘어가야 정도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동이 법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유튜브로 이걸 다 듣고 계신데 편안하게 듣고 계신 거죠. 자, 보세요. 내 딸이 16살이야. 그런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저 오빠 사랑해. 근데 결혼할 거야. 그러면은 허락이 돼요? 저도 딸만 둘이거든요. 딸 가진 부모가 이걸 허락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16세가 되면 여성은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또 남자, 우리 아들들이 18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2가 됐어. 근데 엄마 아빠 저 결혼할 겁니다. 미진이 사랑합니다. 말이 되냐고. 이제 고2인데. 그런데 법적으로 또 남자아이들은 18살이 되면은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세, 즉 성인이 되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법적으로도 이미 그렇게 허용될 정도로 이게 아이들 나이대에 맞춰서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게 허용되고 성장하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그 나이대에 정확하게 아이들 존중하면서 잘 커야 돼. 근데 크려면 어떻게 그렇게 나이대에 맞춰서 잘 클 수 있냐? 실제로 그건 허용은 안 하되, 아이들이 부모가 그거를 건강하게 우리한테 잘 줬을 때 아이들은 그만큼 건강한 행동, 감정,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델링이라 그래요. 우리가 모델을 삼는다 그러죠. 아이들은 눈을 깜빡이는 횟수만큼 부모가 하는 말, 행동, 표정을 다 찍고 있어요. 찍어서 몸을 움직일 때 전각세포라고 있는데, 이게 시지각 영역은 여기 뒤에 있어요. 눈은 여기 있지만 시지각 여기에다 다 얘가 관장을 해요. 눈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척추 안에 척수를 타고 얘가 근육을 움직일 때 전각세포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움직여라. 근데 얘들이 맨날 뻔히 보던 것만큼 하지, 보지도 않은 생뚱맞은 옆집 아저씨, 옆집 엄마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그 본 행동을 하겠죠. 생뚱맞게 다른 나라의 문화의 행동을 할 수 없죠. 왜? 본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얘가 생뚱맞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행동을 또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그 가족한테 배운 것만 하지 생뚱맞게 다른 동네,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게 본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발달 과정이 있다. 그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자, 그럼 돌아와서 아이들 첫 번째, 역추하기를 왜 하라 그러냐. 지금 1번 기술. 애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어른들 잘 보세요. 엄마한테 이제 태어나죠. 또 하면 이제 애가 태어나. 응애 하는 순간 눈 뜨면 타인이 보이지 내가 안 보여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남을 보게 되어 있지, 물론 이제 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볼 수 있지만 죽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결국 2차적으로, 즉, 거울이나 이런 그 유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2차, 나라는 사람을 2차의 상으로 보는 거지, 나를 온전하게 못 봐요. 오히려 남이 나를 봐주는 게 1차야. 그만큼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행동하고 뭘 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내가 하는 말도 내 귀가 이렇게 가까운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하는 말을 내뱉을 때 내 귀에서 제일 빨리 듣지만 웃긴 거는 내 소리도 내가 인지를 잘 못해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영어 공부한다고 내가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봐. 기분이 어떻어요? 어떠세요? 내 목소리 내가 음악,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노래 같은 거 녹음해가지고 내 목소리 들어봐. 영어 공부한다고 내 목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막 어색하고 내 목소리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토할 것 같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목소리도 인지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어도 잘 못, 이게 이만큼 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인식을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자꾸 인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크냐, 아이들이? 바로 부모가 그 하는 말을 그대로 들려줘요. 앵무새처럼. 그럼 놀랍게도 집에 와서 엄마 오늘 학교 가서 그 학교 끝나고 방과후 가기 전에 친구하고 놀다가 민철이가 내 발 안 걸렸는데 걸린 것처럼 넘어져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랬어. 그래서 싸웠어. 근데 엄마가 이제 애들 집에 올 때쯤 되면 다 들었거든. 이 소식을 다 먼저 듣고 있으니까 얘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인 것도 알고 잘못 얘기한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걸 다 듣고 있다가 다시 내가 앵무새 좀 얘기해요. 오늘 학교 가서 방과후 들어가기 전에 민철이랑 놀다가 네가 다리도 안 걸었는데 민철이가 너한테 걸었다 그러면서 싸웠어. 이렇게 똑같은 말을 그대로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애 말을 뒤로 돌아가서 추적을 하면서 해주는 거야. 역추하기. 백트래킹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은 놀랍게도 내가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똑같이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잘못한 얘기를 내가 깨달아요. 엄마 사실은 내가 사실 좀 건 것 같긴 해. 이러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한 말을 조금씩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사람의 뇌, 변형계에서는 나의 말을 듣고 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게 만드는 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남편하고 얘기해. 그럼 얘기하자마자 됐어. 딴 얘기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다 틀어줘. 틀어주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해주는 연습을 좀 하세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결국 회복하려면 기술을 잘 써야 돼요. 오랜 기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마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살 살았어. 그러면 10년 동안이나 무수히 많은 어떤 삶을 겪은 거거든, 애들. 우리가 나이가 40대, 50대다. 그러면 그만큼의 오랜 세월을 겪어서 내가 빚어진 난데 어떻게 한두 시간에 한두 번의 어떤 상담, 한두 번의 교육으로 이게 바뀌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최소한의 바꿀 수 있고 나를 깎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삶에서. 그래서 꼭 역추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알려줬어요. 이제 이걸 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꼭 꾸준하게 해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하라 했죠. 나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다 얘기해서 상대방 얘기할 때 다 듣는 연습. 애들 둘 키워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중간에 또 끼어들어서 얘기해. 그게 뭐냐면은 가족에게 약속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너 약속했는데 너 끼어들었어. 이러지 말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수신호로 그만, 동생 얘기할 때 들어주라 했지. 저 언니 오빠 얘기할 때 들어주라 했지. 이렇게 수신호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아이들이 이거를 역추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걸 미러링이라 그러는데, 미러 그러면은 이제 유리죠. 근데 미러링이라는 이 기술이 뭐냐? 이걸 거울 효과라는 건데, 사람은 놀랍게도 같은 행동을 취해주는,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한테 끌려요. 이게 상대방한테 공감을 형성하는 되게 중요한 이 자세의 공감 형태 기술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는데 거기는 처음 간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은 순식간에 누구를 찾게 되냐? 놀랍게도 예를 들면은 내가 성당을 다녀. 그럼 성당 다니는 사람은 갑자기 식당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보일 거예요. 저 행동이 나한테 익숙하거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합장하는 분이 또 익숙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또 기도하는 분이 보일 수 있고, 이게 뭐냐면은 어떤 행동이라는 거는 내가 익숙한 것을 빨리 찾고 빨리 익숙해 봐야지 내가 덜 불편함을 느끼거든, 그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아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고 덜 불편한 곳에 앉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 변형계, 이 편안함을 빨리 찾으려고 하는 본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험을 얘기 드리면 커튼콜 실험인데, 하나 둘 셋 하고 이게 커튼을 올려요. 그러면 이 뒤에서 10명의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을 동작을 해요. 농구선수는 농구, 또 야구선수는 야구,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여기 앞에 실험자가 누구냐 하면은 농구선수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 둘 셋 하고 이 안구가 어디를 향해서 빨리 찾아내냐를 보는 건데 1초도 안 돼서 올리자마자 누구 찾냐? 농구 선수의 동작을 바로 찾아내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적용을 하자고, 미러링을 적용하자고요. 집에 아이가 막 거의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어.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 설거지하면서 말해 엄마 다 듣고 있어. 왜 그래? 왜 또 눈물 왜 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다 듣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A 입장에서는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나랑 지금 공감을 해주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느껴요, 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물 끄고 장갑 벗고 가야 돼. 가가지고 아이가 앉아있는 소파에 똑같은 자세로 딱 앉기만 하면 얘가 팍 터질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딱 엄마가 같은 자세로 앉자마자 팍 터져요, 눈물이. 왜? 같은 자세를 취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공감한다를 느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요거는 이 들으신 분들만 잘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하고 내가 빨리 감정 공감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머리를 이렇게 넘겨. 그러면 저 사람이 모르게 내가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저 사람이 되게 자기는 모르지만 머리에서는 이미 공감 호르몬이, 공감 상태가 활성화돼요. 신기하죠? 네, 그런 것처럼 상대방하고 나하고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게 인간성 공감의 이 효과를 엄청 많이 발휘한다. 이거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서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도 맸어. 근데 얘는 급해. 근데 엄마가 손 씻고 와서 얘기해. 가방부터 벗어. 좀 코로나 손 이러면은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서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순간에는 그랬어 같은 서서 하고 싶으면 서서 자세를 취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기술이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걸 페이싱이라 그래. 페이싱이 뭐냐? 야, 쟤 뛰는 페이스 맞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뭐 페이싱이란 단어가 이 신체적으로 보면은 심장 박동이라는 뜻으로 써요. 이게 뛰는, 펌핑하는 거. 그런데 이제 마라토너들 보면은 이제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같이 뛰면서 이렇게 페이스를 맞춰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뭐냐? 맞추기란 뜻인데 뭘 맞춰야 공감의 또 마지막 기술이냐? 도대체 맞추는 거냐? 이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높낮이, 음의 높낮이를 맞추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애가 집에 들어오자 엄마 급해가지고 엄마 그러는데 조용히 얘기해 이러면 안 돼요.
음이 안 맞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내 말 안 들어준다. 그럼 얘는 점점점 이걸 느끼게 되면은 엄마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피치가 나랑 맞는 사람한테 하겠죠. 엄마가 친구한테 민철아 그래 왜 이게 맞는 사람한테 돼요? 엄마가 그래 조용히 얘기해. 이러면 엄마한테 아예 얘기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또 애가 엄마가 그래 힘내 왜 이렇게 또 목소리 나자 화이팅 또 안 돼. 이게 다 깨져요. 중요한 거는 음의 높낮이를 그 상대방이 하는 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애를 깨우러 갔는데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어떤 형태를 보여요. 눈물이 보여.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애는 지금 낮은 온도를 쓰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왜 갑자기 또 오늘 또 일어나면서 그래 힘내 화이팅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래 같이 써줘야 돼요. 자, 두 번째 velocity는 속도예요. 속도 맞추는 거에 첫 번째 뭐라고요? 높고 낮음. 두 번째는 velocity 속도를 맞추는 건데 애가 엄마하고 대화를 할 때 빠르게 대화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빠르게 하세요. 둘째들, 막내들은 좀 말이 빠를 수 있어. 말을 빨리 하세요. 걔는 빠른 게 맞는 거야. 근데 엄마는 똑같은 자식이라고 첫째 할 때도 둘째 할 때도 똑같이 한다는 게 최악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친정 시댁 한번 잘 보세요. 내 남편도 형제 순위가 있을 수 있고 나도 외동 아니라 형제 순위 있으면 다 달라. 언니도 다르고 오빠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내 동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거 개념을 뭔가 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람은 한 사람의 개념이에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는 정보가 똑같아. 유전적 정보가 똑같은데도 한 아이는 뭐에 걸리고 한 아이는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이 100%라고 설명을 지금 못합니다. 정신질환도. 그런 것만큼 아이들은 다 달리 이렇게 해야 돼요. 빠른 아이는 빠르게, 느린 아이는 느리게. 너는 왜 말이 그렇게 느리냐고 그러면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원래 그렇게 다른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아이들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가족끼리 서로 라포를, 즉 공감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다? 표정을 먼저 아주 잘 써줘야 된다. 상대방이 쓰는 그 표정을 그대로 받아서 즐거울 때는 나도 즐거운 표정, 슬플 때는 나도 슬픈 표정, 이걸 무조건 전제 조건을 써야 된다. 그래야 내 몸에서 자체의 공감 호르몬을 먼저 쓸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세 가지의 기술을 알죠. 첫 번째는 뭐다? 역추하기.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듣고 그거를 똑같이 내가 말을 해주면서 상대방이 깨닫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자세, 몸의 자세를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앉았으면 마주보는 똑같은 자세를 취해주든 아니면 소파면 그 상대방이 취하는 똑같은 소파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똑같이 취하든 그 같은 공간에 같은 자세에서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 맞춰줘야 된다. 뭘? 높낮이도 맞춰야 되고 속도도 빠르면 빠르게 천천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가족 안에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다. 기술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스킬을 해야 되는데 스킬 위주로 거꾸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은.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좀 쓸 수 있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송파쌤에 또 들어가서 제가 또 남겨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남겨드릴게요. 네. 아무튼 또 이번 두 번째 교육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3부 세 번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